화순 29번 국도에서 한 달 새 9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운전자의 부주의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이 오늘로 9일째를 맞으면서 KTX도 감축운행에 들어갔고 화물열차도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노조의 극한 대결에 국민들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로봇으로 암치료 기술 개발에 나선 전남대 박종호 교수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나노 로봇 개발에 성공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가창오리가 영산호를 가득 메웠습니다. 겨울철 새들의 장관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순의 국도 29호선이 죽음의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 일행 4명이 모두 숨졌고 얼마 전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진 교통사고도 이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유로 29번 국도에서 이런 불행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K5 승용차가 화순군 29번 국도에서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터널에서 빠져나온 차량은 이곳에서 연석과 충격흡수대를 먼저 충돌한 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여중생 15살 박모양 등 일행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과속을 하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도로 구조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커브길이 나타나 위험했는데 평소에도 사고가 많았다는 겁니다. 터널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나왔어. 이 도로를 쭉 보고 가야 되는데 이 도로가 순간 착시가 이렇게 버리면은 틀어버린다고. 여기 봐봐요. 여기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이런 사고가 많잖아 지금. 국도 29호선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지점에서 12km 정도 떨어진 화순 쌍봉교차로에서는 지난달 9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으면서 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5명이 모두 숨지기도 했습니다. 불과 2달도 안 돼 9명이 숨진 29번 국도는 지난 2010년 말 확장 공사를 마친 4차선 도로입니다. 제한속도 80km 이상 달리는 차량이 많은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이런 과속 차량들이 갑자기 구분기를 만나게 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두 사고 모두 갑자기 나타난 구분길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고속도로로 인지할 만큼 아무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신호를 오다가 갑자기 교차로가 있고 신호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죠. 왕복 60km 길이의 29번 국도.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이 씌워지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고향인 장성군이 김 전 총리 생가를 복원하겠다고 나섰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센 데다 김 전 총리 본인도 고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사업을 추진한 장성군만 망신을 샀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평범한 농촌 주택입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지금은 김 전 총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최근 이 집을 사들여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사업비 3억 원을 책정했고 군의회는 이 가운데 2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총리님께서 사용하시던 물품을 전시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오려고 했어요. 교육 오신 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죠.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단체장 출마설이 도는 특정 인물의 생가 복원에 군 예산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인터넷에도 황당한 발상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김 전 총리도 장성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장성군은 의회와 협의를 한 뒤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것도 생존해 있는 인물의 생가 복원이라는 뜬금없는 사업 추진으로 장성군이 망신살만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9일째, 오늘은 우리 지역 KTX도 감축운행에 들어가면서 여객과 물류운송의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역에서는 철도노조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가운 도로 위에서 수많은 철도 노조원들이 큰 절을 합니다. 모두 114차례. 민영화 저지를 외치며 광주와 전남북의 철도 노조원들이 투쟁 결의를 다지는 겁니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압박에 대해 노조원들은 정부가 합법적인 파업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법 파업으로 지금 현재 매도하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방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에 그동안 정상 운행했던 KTX도 호남선과 전라선에서 모두 6차례 운행이 줄었습니다. 이미 감축 운행 중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까지 합하면 열차 운행률은 73%까지 떨어졌습니다. 광양제철이나 여천 산단을 오가는 화물열차의 운행 횟수가 29차례나 줄은 등 화물열차 운행률은 4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화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복귀를 해서 열차 운행이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철도 노조원들은 정부가 답이 없으면 대선 1년인 오는 19일에 대규모 상경투쟁을 벌일 계획이어서 극한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철도 파업 사상 최장기라는데 파업의 이유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철도 노조원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파업이 길어지면서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무 복귀에 대한 부담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철도 민영화로 인한 결과는 이 불편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네, 파업 관련 보도를 보면은요, 수서발 KTX 이 말이 자주 등장하던데 이게 철도 민영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우리 지역 승객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서발 KTX가 뭐냐면요, 2016년도에 강남 수서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KTX가 새롭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어떤 거냐면 똑같은 선로에서 두 개의 회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는 현재 수입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KTX 흑자분으로 보존을 해줬던 새마을호와 무궁화는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 가장 적자선인 벽지 노선, 즉 말해서 경전선 같은 노선은 폐지 또는 민영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건 이미 계획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정부는 철도 민영화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끊임없이 민영화를 주장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관련해서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모든 철도 산업에 대한 골격을 짜왔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수서발 KTX가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네. 이 정부 주식회사는 뭡니까? 주식을 민간에게 양도하면 그 순간 민영화가 되는 민간회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민영화된 해외 철도 사례에서도 이미 이렇게 주식회사를 통해서 민간에게 넘기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네. 네, 파업 사태가 합리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전남 서남 해안에 수십만 마리의 가창오리가 떼지어 날며 장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찾아오는 개체수가 줄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는데 영산호에서 반가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영산호가 흑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의 바이카로스로부터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온 겨울철새 가창오리. 10살 전후의 젊지만 경험 있는 오리들이 힘차게 수면을 차고 오르면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높게도 빨리도 날지 못하는 이들이 때로 모여 하늘을 휘젓는 군무는 장관을 이룹니다. 주로 해남, 고추남 쪽하고 서천, 장항, 군산 쪽으로 많이 오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이쪽에 왔습니다. 대충 살펴봤는데 한 35만에서 40만 마리 정도로. 다른 오리들과 달리 한반도에서만 겨울을 나는 가창오리가 찾아드는 건 10월 말부터. 지난해 32만 마리가 관측되면서 3년 만에 개체수는 절반이 줄었고 기후와 먹이 조건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월동지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철새 도래지로 관리되지 않았던 영산호에서 가창오리떼가 처음 발견되자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새들이 우리 인근 농장에 가서 사료를 먹거나 하게 되면 우리 다고리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발생할 위험이 높죠. 영산호를 찾은 가창오리떼는 앞으로 3주가량 더 머문 뒤 다음 달 말부터 시베리아로 다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초소형 로봇으로 암 치료 기술 개발에 나선 전남대 박종호 교수팀이 개발 4년 만에 암 치료 로봇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데 암 환자들의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몸에 투입된 초소형 로봇이 암세포를 향해 맹렬히 달려갑니다. 박테리아의 암 치료제를 장착한 이 초소형 로봇은 몸에 자리 잡은 암 조직에 도달해서는 제 몸체를 터뜨려 정밀하게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대장암과 유방암, 위암과 간암과 같은 우리 몸속 장기에 발생한 암만을 골라 치료하는 이 박테리 로봇을 전남대 박종호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개발에 착수한 지 4년. 암세포만을 찾아가 치료 임무를 수행하는 박테리 로봇의 핵심 기술을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해낸 것입니다. 건강한 세포에 다치지 않고 암에만 집중적으로 타겟팅 되고 그게 이제 암에만 주로 모여서 암을 공격한다. 그 점에서 훨씬 효율이 좋은 그 능동형 약물 전달체. 이번 연구는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게재됐고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지에 특허 출원도 마친 상태입니다. 박 교수팀은 의료용 초소형 로봇을 이용한 암 치료가 희망적으로 봤을 때 빠르면 5년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홍보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제국의 안습이라는 제목의 역사 만화를 최근 발간했고 광주 지역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과 전국의 국공립도서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홍보 만화를 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마산단 조성 과정에서 채무를 보증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영광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대마산단 조성 시행사에 어떠한 채무 보증도 하지 않았고 사업비를 상환할 책임도 없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